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5월 29일에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사전 투표가 시작이 되고 있겠죠. 또 투표로 가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너무 또 많이 접지 말합니다. 많이 접으면 이게 사표가 된대요. 이 분리기에서 걸려지지가 않다네요. 두 분만 접는 게 맞답니다. 또 안 접어도 또 안 된다고 하네요. 또 이게 부정이 나올 수가 있어서 두 분만 접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참고로 하시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본투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바쁜 것도 없고 해서 그렇습니다. 기왕이면 본투표를 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어제 지금 지난밤에 가장 화두는 단일화가 되겠죠. 그리고 아직까지는 소식이 없습니다. 저도 오면서 이게 영천 인고면인데요. 여기 환강길에 김문수 후보님의 생가 종택이거든요. 종택 앞인데 오면서도 늘 뉴스를 봤는데 속보를 늘 봤는데 아직까지는 속보가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단일화가 안 됐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렇지만 단일화보다 더 좋은 소식이 이제 어제 우리 후보님이 이달에 가장 좋은 운이다 했는데 결국적으로 저자들의 자폭에 의해서 좋은 일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저는 단일화보다는 몇 배 효과가 더 있지 않을까. 우리나라는 이 자식 문제,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가정을 잘 다스려야 나라를 다스리는 가정 하나도 못 다스리는 이재명의 범죄는 이미 많이 알았지만 또 사실 자식이 옛날부터 어떤 얘기는 많이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팩트가 없었습니까? 그 증거 이재명이 좋아하는 증거가 없었는데 어제 증거가 자식이란 증거가 나와버렸죠. 바로 이동호가 500만 원 벌금 그것도 상습 도박 그저 음란물 책임가 음란물 봤다고 이런 댓글 나오고 이런 거죠. 결국적으로 두 가지 아주 좀 지저분한 거로 벌금이 500만 원 확정됐다는 겁니다. 자 이래 되면은 전 가족이 전과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자기 엄마는 과일 사다 날리고 초밥 사다 날리고 쇠고기 사다 날려서 150만 원 맞아버리고 이미 이재명에는 전과 사범에다가 아들 또 벌금 500만 원 큰 겁니다. 벌금 전과거든요. 자 이러면 전부가 전과자 집안이 되는 거죠. 자 우리 후보님은 너무 깨끗한 그러니까 아내도 딸도 사회복지사전가 또 김무성 또 민주화운동의 노동운동가 정말 살아온 길이 다르죠. 같은 깜빵이라도 깜빵이 질이 다른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어떤 이유로 깜빵에 가느냐가 다르죠. 민주화운동은 뭡니까? 나라를 위해서 독재 국가 이 총칼에 맞서서 깜빵에 갖는 거고요. 이재명은 스스로 음주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검사 사칭하고 총각 사칭하고 이래 또 공직선거법 거짓말하고 이런 거지 않습니까? 김문기를 모른다 했는 거짓말 이런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게 됐죠. 그래서 이제 저런 자가 이제 나라도 뭡니까? 가정도 못 들은 자서는 자가 이제 나라를 다스리겠느냐? 그러고 이 동호라는 아들이 지금 백수라는데요. 백수가 2년 동안 2억 몇천이라는 돈을 어디서 났느냐? 또 이런 것이 또 문제가 될 거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 대통령 아들을 되면은 얼마나 많은 짓을 저지를까? 혐오감이 더 두려움도 생기죠. 이런 것들. 그러고 또 상대성 빈곤감이 생기지 않습니까? 얼마나 지금 어렵게 살아가는 서민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이게 힘 빠지는 얘기입니까? 우리는 한 푼 벌기 위해서 정말 매일 아침에 이렇게 이 농사를 지으러 가고 여기 과일 이렇게 우리가 순친다 그러죠. 이렇게 과일도 많이 따줘야지 크게 열리거든요. 어제 일당을 하루 왼종일 태양빛에서 저렇게 일을 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자는 묶어 놓으면서 무슨 돈이 있어서 2년 동안 2억 몇천한 돈을 이렇게 할 수 있었나 이런 또 문제가 화두가 오게 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것을 이준석이가 결국적으로 젓가락이를 여자의 신체 부위 어쩌고 해서 물론 한 가수 예를 대해서 댓글 달았는 거 보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 건데요. 그 가수도 갑자기 이렇게 아주 곤란에 처해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준석이가 결국 농계가 되어버렸는 거죠. 적장을 그냥 끌어안고 이제 같이 죽는 이런 데에 같이 자폭이 되는 겁니다. 지지율이 지금 같이 떨어진다고 보는데요. 이래서 저자들이 정말 감추고 싶었던 벌금 전과 아들의 그 이동호 500만 원 나와버리는 거죠. 이건 팩트고 그거는 뭡니까? 이미 우리가 대리 아닙니까? 여기서 이미 찾아내고 가로세로 연구소에서도 고발해가지고 가로세로 연구소도 어제 수원 지방법원 가지고 실제로 이거 그 팩트를 찾아내는 거죠. 그것은 이미 500만 원 전과 그 벌금 나오는 걸 김혜경인데 정달이 됐다는 거죠. 알았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팩트라는 거죠. 이재명이가 그 3차 토론에서도 증거를 대라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결국 증거가 나와버렸는 거죠. 자, 김혜경이 150만 원 벌금 맞았는 거로 증거가 나와버렸지 않습니까? 자기는 이미 전과 사범은 이미 증거가 있는 거고요. 결국적으로 증거 있는 것만 얘기를 해도 결국은 한 가족이 이미 다 전과자가
되는 이런 결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문제는 좀 심각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농계라고 얘기하는데요. 농계가 적장의 어떤 뭡니까 허리를 껴안고 물에 같이 빠지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준석이 만약에 지금은 또 오늘 아마 분위기가 많이 나쁠 건데 이준석이는요. 그런데 오히려 그 이준석이 이렇게 탁한 어떤 이미지 오늘 여성 단체에서도 고발이 많이 들어가고 이럴 건데요. 그런 이준석이를 우리 깨끗한 김웅선님 안아야 좋을까? 이거는 또 넌센스가 됩니다. 같이 가야 좋은지 이제 따로 가야 좋은지 이것도 하나의 문제가 지금 생기는 겁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어제 그러니까 토론까지만 해도 무조건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이 99.9%였는데 이제는 같이 가는 것이 도움이 될까? 같이 안 가고 농계로서 그냥 냅둬야 도움이 될까? 이제 이건 또 연구에 빠져요. 물론 상식으로 일반 상식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뭡니까? 같이 가야 확률이 높다는 건 누구나 아는 얘기죠. 그러나 확률보다 더 또 뭡니까? 사람의 마음, 이 보수, 사이 보수라든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중도층 이거를 또 계산했을 때는 저런 자하고 같이 가야 되느냐? 오늘부터 굉장히 다른 뉴스는 다 덮어볼 겁니다. 아마 이재명의 아들 이동호 얘기가 하루 왼종일 그 뉴스를 덮을 건데요. 이것이 또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동호 얘기가 나오면은 하루 왼종일 이준석이를 씹을 건데요. 이준석 씹는 이준석이를 같이 가야 맞느냐, 안 가야 맞느냐 이런 또 넌센스가 이제 빠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반 추락하는 농계를 같이 가는 게 맞느냐, 농계로서 냅둬야 맞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또 사람이 비교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우리 설 여사님은 뭡니까? 아주 참 원래는 고흥에서 태어났다 그러죠. 순천적으로 나오고요. 그런 분이 깨끗하게 살아온 분. 또 김혜경이는 뭡니까? 그 뭐 피아노과를 나왔던 옛날에 미대, 체대 이런 데는 굉장히 돈이 특히 미대나 음대는 돈이 엄청나게 들어는 데죠. 그런 과를 나오려면 돈이 엄청 나갔었고 또 이재명이는 뭡니까? 사법고시 되자마자 또 변호사로 나갔으니까 돈에 큰 어려움이 없을 거고요. 또 우리 김문수 의원은 어릴 때 뭐 20대를 굉장히 아스팔트에서 살았죠. 그런 어려움들. 그래서 누가 서민을 더 알아주겠느냐 뭐 이런 거에서 또 대척점이 될 거고요. 또 자식은 우리 김문수 의원 딸은 사회복지사고 사이도 사회복지사인데 이재명의 아들은 지금 묶어놓으면서 상습 도박으로 2년 동안 2억 몇천 원을 뭔가 갖다 바치고 그거다가 또 뭡니까 상도 음란물 채취 이런까지 아주 더러운 거로 지금 전과가 500만 원 맞았다는 이런 또 상대성 비교. 그리고 에너지죠. 그 에너지로서는 뭡니까? 우리 김문수 의원 원자력을 더 여기 바로 여기 가까운 곳에 원자력이 있지 않습니까? 양남 있죠. 이쪽에 울산에서 들어온 포항 쪽으로 오는데 그쪽에 있거든요. 그런 또 이 울진에도 있죠. 이런 원자력을 더 키워야만이 전기세가 사지는데요. 우리 주부들이 가장 민감한 거는 전기세입니다. 전기세가 올라가 버리면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물가가 다 올라오거든요. 왜? 전기세가 올라오면 제조원가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우리 주부님들은 특히 가장 또 옷에 홀라 사는 사람들, 남자들도 많지 않습니까? 전기세가 오르면 다 올라 버립니다. 모든 물가가. 그래서 그건 누구나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서민들은 이 세금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지는 거죠. 자, 국민 세금이 그러면 어려워지면은 단지 세금을 올릴 건데 우리가 원자력을 많이 지어버리면 결국적으로 세금을 올릴 필요가 없죠. 그럼 우리 김문수는 감세 정책이 되는데 이재명은 뭐 탄소를 뭐 저탄소 재생 에너지 그것도 재생 에너지를 하려면 다른 가스라든가 다른 자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자원을 또 이렇게 자원이 굉장히 물가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물가 오를 때는 그걸 다 사와야 되니까 우리나라는 그게 없지 않습니까? 석탄이고 다 사와야 되니까 결국 그 고물가 비용을 또 갖다 대려면 또 물가가 올라가는 거죠. 그런 어떤 아주 악순환이 연속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부님들은 이 세금 문제, 전기세 문제 이런 데에서 굉장히 민감해지는 거죠. 그 민감도에서 우리 김문수님이 또 개체 유리해지는 그런 점이 있고요. 저자는 뭐 재생에너지 크지만 그 제조원가는 엄청나게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자력을 더 발전시켜야 되는 거고요. 저자는 그 후쿠시마입니까? 그 오염수 사실은 처리수인데 오염수라 저자들 말을 갖다 붙였는 거죠. 그것은 해일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그 쓰나미 여기는 우리나라는 쓰나미가 일어날 일도 없고요. 결국적으로 일본이 방파제 역할을 해주고 있으니까 쓰나미는 그런 역할이 그런 큰 쓰나미는 없는 거죠. 우리나라는 일본이 방파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거고요. 결국적으로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참 안 까먹은지 쑥 까먹은지 이준석이가 어제까지만 해도 안 까먹으라는데 이제는 쑥 까먹은지 안 까먹은지 이제 알 수가 없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준석을 안아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제는 밤사이에 굉장히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저도 철학자지만 정말 이렇게 이런 말을 철학자로 하면 안 되는데요. 선거철이니까 하겠습니다. 남의 아픔으로서 나가 덕을 보면 안 되는데 남의 아픔이 사실은 저자들의
아들의 자충수에 우리가 덕이 생겼는 겁니다. 왜 이재명의 아들이 저지른 죄고 또 이준석이나 이동호를 아들을 건드진 않았는데 다른 여인의 그 시기를 뭐 건드다 볼까네 이 아들이 나와버렸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재명이는 저거 형소를 뭐 그 시기를 찐다 그러고 아들은 그걸 또 수세 넣는다 하고 또 그지 않습니까? 이런 말. 그다음에 또 마누라는 끓는 거 아닙니까? 그지 않습니까? 그저 한 사람 하나이는 꺾고 아내는 찌르고 뭐 이렇게 되니까 결국적으로 모든 집안 자체가 뭡니까? 아주 악질이 되는 거죠. 이래서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보죠. 그러면은 자 이준석이는 이제 그런 거 우리인들은 그러니까 충신입니까? 악마입니까? 적입니까? 아군입니까? 우리 포항에 이런 효부르자가 있습니다. 효자라는 동네가 있는데요. 거기에 전설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 포항 쪽에는 앞에 칠성강이라고 형산강이 있고 칠성강이나 조그마한 강이 있는데요. 옛날에 그 신라 시대입니까? 그때가 우리 아주 유학이 아주 강할 때죠. 그래서 옛날에는 외도가 이제 혼자 살아도 외도가 인정이 안 되는 그런 시대죠. 그런데 밤에 홀로 사는 어머니가 이 칠성강을 건너서 이렇게 저쪽으로 외간 남자를 만나러 가는 걸 아들이 봤습니다. 그 아들이 좀 밤사이에 돌다리를 낳았어요. 돌다리에서 엄마가 치마를 둥둥 걷고 이렇게 가는 모습이 안쓰러워서 아들이 그 좀 돌다리를 이렇게 낳아줬는데요. 그 돌다리가 결국적으로 나중에는 엄마가 이제 돌다리를 지나가면서 누가 나인데 이렇게 고맙게 돌다리를 낳았느냐 이렇게 참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러고 지나고 보니까 그게 아들이 낳는 돌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참 우리 유학이 아주 강하고 이럴 시대죠. 그죠? 봉건지 그런 시대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효자냐 불효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효불효자란 말이 나왔습니다. 효자도 되고 불효자도 되고 자 엄마의 외도를 지금 같은 외도가 아니지 혼자 사는 사람이 남자 만나면 외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혼자 살고 있으니까. 근데 옛날에 그때 시절에는 우리가 순계를 지켜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혼자 돼도 열렬물을 씌워주고 그것이 이제 가장 도덕적이고 참 그지 않습니까? 고운 여인의 어떤 그런 시대지 않습니까? 혼자 살아도 절제를 하고 혼자서 그저 순계를 지켜야 된다. 이런 시대죠. 요즘은 그런 말하면 그지 않습니까? 집에 가야 되겠죠. 유튜브 찍지 말고요. 그지 않습니까? 그때 시절에는 그런 시대였죠. 그래서 저 엄마의 참 이렇게 외도를 이렇게 부추겨 줬는 것이 이 효자냐? 한쪽은 불효자라 그러고요. 한쪽은 엄마에 대한 효심만 보면은 정말 효자지 않습니까? 밤에 돌다리를 놔줘서 외간 남자를 만날 수 있게 해준 그런 아들의 마음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효불효자란 말이 나오는데 지금 이제 이준석이가 밤사이에 저는 효불효자가 되어버렸다. 이게 효자냐 불효자냐 그렇지 않습니까? 이재명이 아들까지 나와서 같이 동반하러 가지고 농개처럼 이제 열 손가락에 그저 가락지를 끼워서 같이 끌어안고 죽어버리니까 결국적으로 뭡니까 농개가 돼서는 고맙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이렇게 저런 자가 시끄러운 자가 오늘 말하면 대대적인 이제 맹폭이 있을 건데요. 아직까지 뭐 기회가 없는 건 아니지만은 또 이준석을 끌고 가는 것이 과연 우리 청백리인데 그래서 무기일점의 청백리인데 도움이 될까 또 오염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사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효불효자다. 효자도 되고 불효자도 되는데 이 자를 같이 가야 되는 거냐 안 가야 되느냐 이런 또 넌센스가 빠지는 그런 날이 되겠고요. 어쨌든 참 남의 불행이 자기들의 자충수에 의해서 우리 후보님은 굉장히 지지율이 많이 올라갈 것 같고요. 중도 보수라든가 사이 보수들이 결집하는 그런 어떤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이 땅의 기적이 드디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는 바로 김문수 후보님의 어떤 태어나는 생각이고요. 그렇습니까? 생각의 기적, 이 종택의 기적이 아직 그대로 아직 나오고 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좋은 현상이 계속적으로 발휘되고 있는데 김문수 후보님이 살아온 인생 자체가 지금은 무기가 되죠. 개인의 어떤 이제 사람과 사람이 비교되는 지금 공장은 없어지고요. 사람과 사람이 비교되니까 너무나 한쪽은 뭡니까 범죄고 한쪽은 청백리고 여기다가 또 아들까지 나와버리니까 아들도 범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딸은 뭡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동주는 사회복지사 사이도 사회복지사 이런데 그 집에는 자 아버지도 범죄 아들도 범죄 부인도 범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참 정말 너무 참 대책점이 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저렇게 과정도 이재명은 알았지만 또 부인까지는 알았죠. 자식까지 저렇게 나와보니까 가정도 저렇게 못한 자가 나라를 과연 다뤘을 수가 있을까, 이런 중도층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지금은 그래서 이제 지금 이준석이보다는 사회적 분위기 이런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우선 표만 봐서 이준석이는 무조건 확률상 표를 가져가야 된다, 이것만 보면 그 얘기가 맞습니다. 그렇지만 또 오염된 자를 같이 가는 것이 맞느냐, 또 이렇게 또 되는 거죠. 오늘 아마 융단 폭격가 아마 이준석에 맞을 건데요. 그 방송을 보시면 딱 느낌이 날 거고요. 이 방송 보는 분들도 오늘은 댓글을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연세들이 많아서 팔공쌤 TV에는 좋아요가 별로 없습니다. 좋아요를 좀 많이 눌러주시면 그거는 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 눌러주시면요, 많은 분이 이 팔공쌤 영상을 현장에서 이랬다 하는 영상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이 영상을 같이 공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팔공쌤입니다.